현금 수취 채권을 나타내는 이러한 명칭을 일반적 상거래와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되었을 때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상거래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거래처에 재고자산을 판매를 하는 것,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일반적 상거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이러한 차량을 이렇게 매각을 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거래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현금으로 받을 권리, 즉 현금 수취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금 수취 채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칭을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매출금 또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러면은 받을 어음 이렇게 해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공통 명칭을 매출채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던 이러한 차량을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명칭을 우리는 미수금이라 합니다. 미수금. 그래서 외상매출금과는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판매 대금을 약속어음을 받았다,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반적 상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라 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상의 채권을 나타내는 명칭을 그냥 그대로 미수금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쳐도 당연히 미수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수취 채권을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수취 채권을 우리는 미수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을 판매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대변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수익 발생으로서 상품 매출 1,500원. 이 1,500원은 판매가를 말합니다. 판매가. 그래서 얼마에 판매했다? 판매가, 즉 공정가액이라고 하겠죠? 공정가액. 자, 그리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우리는 거래상 적용되다 보니까 같이 덧붙여서 표시를 해뒀습니다만은 물품 대금만 우리는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부가세 10%를 우리가 받아서 잠시 우리는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보관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부채 증가로서 부가세 예수금, 예수한다는 거죠. 보관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납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분계를 정리하면 대변에 수익 발생으로서 상품 매출 1,500원. 그리고 이에 대한 10%는 부채 증가로서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1,650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 즉 자산 증가로서 외상매출금 1,650원. 이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이러면은 자산 증가로서 받을 어음 1,650원. 이렇게 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업무에 사용되던 차량을 이렇게 이제 중도에 매각을 하죠.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해당 자산을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1,000원은 취득 금액입니다. 예, 취득 금액. 자, 그래서 이 차량을 처음 구입했을 때 1,000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1,000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를 팔았다. 예, 그러면은 해당 자산인 차량 운반구가 취득 금액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에 판매를 했느냐 하면은 1,500원에 판매하고 부가세 150원을 같이 받아두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예, 이때 부가세 받아서 보관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 150원 이와 이제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1,000원에 구입한 차량을 1,500원에 판매하면서 중도 매각을 하면서 부가세 150원을 받아 놓기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1,650원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각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미수금, 예, 외상 매출금과는 구분을 합니다. 즉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이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약소금을 받았다. 매각 대금으로 약소금을 받았다 이러면은 뭐라 했나요? 저희는 받으러, 여기는 미수금. 예, 그냥 미수금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수취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수취 채권을 미수금이라 하는 거 구분하셨죠? 자, 그다음 또 연결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일반적 상거래에서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는 수익 발생으로서 상품 매출 그리고 판매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했죠.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경우에는 1,500원에 팔았지만 우리가 분괴를 할 때는 해당 자산을 직접 감소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 차액만큼을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그 처분 손익을 처분하는 시점에 분괴를 할 때 이미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재고자산을 판매를 하고 분괴를 할 때는 판매 금액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 부분에 가서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결산할 때 해당되는 그러한 자산인 상품을 취득금액이 1,000원이네요. 1,000원만큼을 이렇게 대변에 감소를 시켜서 이 상품 매출에 대한 원가에 이렇게 매출 원가에 1,000원을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에 구입한 상품을 1,500원에 판매했던 경우에 그 분괴 그리고 결산할 때는 이 해당 판매로 인해서 출고된 상품을 감소시켜서 상품 매출 원가에 대응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품 매출은 손익 계정에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 이렇게 차변에 수익 소멸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손익 계정 대변에 1,500원.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는 차변에 이렇게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결산할 때 상품 매출 원가를 대변에 해서 소멸시키고 손익 계정 차변에 1,000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품 매출한 수익 상계 처리됐죠? 상품 매출 원가 1,000원 상계 처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손익 계정으로만 이제 모아졌는데요. 남았는데 손익 계정 대변에 1,500원.
손익계정 차변에 1,000원이죠. 예. 자, 이 경우도 우리는 장부 마감을 할 때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돼야 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손익계정 차변에 500원. 상대 과목은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금에 500원이 대체가 돼서 이렇게 손익계정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 상거래에서는 1,000원에 구입한 상품을 1,500원에 판매하고 그다음 그 판매된 대금은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횟수가 되면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금액에 대한 판매 손익을 알려면은 결산할 때 이 상품을 상품 매출 원가에 대체시켜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을 마감을 하면서 그 차액을 이익으로 파악을 하고 이를 자본금에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본금의 가산이 되겠죠? 이익이 생기니까요. 예, 그러나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는 그러한 이런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에 이미 이렇게 처분 손익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계를 한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